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경유 차량 운전자들을 위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에 이윤 기자입니다. 거대한 원기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석회석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 시멘트 원료로 만드는 소속로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요소수가 사용됩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질소 산화물이 그대로 배출돼 환경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요소수는 필수품입니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이처럼 시멘트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쓰이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나 소방차, 버스 등 경유 차량 비중이 높은 곳의 급한 수요부터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부족한 건 산업용도 마찬가지인데 자칫 산업용 요소수마저 고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까지는 버텨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빨라지겠죠. 요소수가 소진될 위기가 월 한 12,000톤, 13,000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업계 전체적으로 없는 걸 갑자기 나오게 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품질 검증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업용과 차량용 요소수는 성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용 기준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공업용 요소수는 불순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SCR에 들어가는 요소수는 순도하고 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차에 적용했을 때 SCR 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 때문에 요소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원료인 요소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번 주 내로 급한 차량에 먼저 공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춘천시가 강원도청사를 캠프 페이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도청사 신축을 놓고 쏟아졌던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행정 절차가 빠르게 추진된다면 2025년쯤이면 신축 도청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도심 한가운데 춘천역과도 맞닿은 옛 캠프 페이지. 이곳에 강원도청을 옮겨 새로 짓자는 제안을 춘천시가 받아들였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제안한 지 22일 만에 나온 빠른 결정입니다. 도청 신축에 대한 빠른 정책적 결단이 필요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민 간의 갈등, 정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 후유증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5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캠프 페이지를 시민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지켜져야 하고 도청사를 공원과 어울리는 도시숲 청사로 지어야 합니다. 또 청사 안에서 공연과 전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명동 등 구도심 상권과도 연결돼야 합니다. 이곳이 춘천 봄내체육관 옆 강원도청 신축 부지입니다. 부지 면적이 6만 제곱미터, 축구장을 8개 정도 합친 크기의 땅입니다. 춘천시는 캠프 페이지 도청사 신축 부지를 지금 도청사 부지와 맞 교환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현재 도청터에 조선시대 이궁 등 역사와 문화자원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궁 복원은 춘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역사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 도청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역사 문화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청사 부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춘천시와의 실무 협의에서 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외부 변수만 없다면 캠프 페이지가 도청사 신축 부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해당 부지에서 문화재 발굴과 용도 지역, 시설 변경 등의 절차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빠르게 추진한다면 2025년이면 신축 도청사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앞서 보신 춘천의 정서와는 달리 도청사 신축 이전 공론화를 요구해온 타 지역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번영회는 강원도가 춘천시의 의견만 듣고 도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공론화를 요구해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주민 투표를 통한 공론화 절차 추진을 위해 영서 남부와 영동 지역 8개 시군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등 8개 시군 번영회와 원창목 원주시장 등은 도청사 이전이 마치 춘천시청을 이전하는 것과 같이 추진되고 있다며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꽤 추워졌지만 연탄 보일러가 아닌 연탄 난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연탄 사용 가구의 25% 정도인 2만 가구가 이른바 연탄 쿠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방료를 지원하는 바우처도 있기는 한데 지원 금액이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병인 당뇨가 심해 일도 나가지 못하는 75살 정금아 씨. 날이 추워진 요즘 주로 집 안에서 난로를 켠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연탄 난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한 달에 2돌 떼야 되니까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편해도 연탄 난로로다가 이제. 하지만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에너지 빈곤층에게 주는 연탄 쿠폰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연탄 보일러가 아니라 연탄 난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정 씨와 비슷한 이유로 연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연탄은행 조사 결과 강원도에만 2,000가구, 전국적으로는 2만 가구에 달합니다. 전체 연탄 사용 가구의 25%는 쿠폰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도 하지만 4인 기준으로 1년에 20만 원, 1인 가구는 96,500원에 불과해 겨울을 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하여 연탄뿐만 아니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대상자와 선택하여 실제로 12월부터 2월까지 혹한기 석 달을 버티려면 연탄은 500장 40만 원이, 등유를 떼면 4드럼 반 9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연탄은 9월 달부터 떼지만 10월 달부터 돌리면은 겨울날엔 보통 3월 달까지 뗀다 그래도 한 5개월 떼는데 그러면은 그게 150만 원 정도 되니까. 전문가들은 연탄 사용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에너지 바우처를 연탄 쿠폰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로 관광, 상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 온도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임과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확진자 수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추가 접종 참여와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커피거리. 평일이고 갑자기 날씨도 부쩍 추워졌지만 바닷가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전보다 편한 마음으로 가족, 지인들과 나선 여행은 설렘이 가득합니다. 학교 옛날에부터 엄마들 모임이었는데 이제 쭉 이제 가다가 이번에 못했잖아, 2년 동안을. 그래갖고 이번에는 근데 한번 나가자, 그때는 풀어질 것 같다 이래갖고 날짜 딱 잡아갖고 KTX를 갖다 예약을 딱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왔어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이 풀어지고 단체 모임도 최대 12명까지 허용되면서 주요 관광지, 상권을 중심으로 체감 효과는 뚜렷합니다. 확실히 완화가 되고 나서 이렇게 단풍놀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찾아주시고 백신 규칙에 위반되지 않게 그렇게 인원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셨어요. 대면이 늘고 시간도 길어지면서 확진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 도내 1일 확진자는 3일에 39명, 5일과 6일 양일간 42명씩 확진자가 늘었다 다시 2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주간 확진자 추이로 보면 11월 첫째 주 233명이 확진돼 직전 10월 넷째 주 148명, 셋째 주 136명과 비교해 증가세가 뚜렷하고 하루 평균 확진자도 30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는 57.9%, 미접종자와 1차만 맞은 불완전 접종자는 42.1%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절반을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60대 이상 고령층은 접종 완료 이후 시일이 많이 지나 효과가 저하돼 있다며 추가 접종 참여와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모두가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 및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성공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내 병상 가동률은 27.8%,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도 41.6%로 병상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5명으로 미접종자가 9명, 접종 완료자 6명이고 연령대는 모두 50대 이상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닷새 동안 춘천과 원주에서는 음주운전자 15명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강원경찰은 유흥가가 밀집한 춘천과 원주에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5명, 정지 9명, 측정 거부 1명 등 15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강원도 내 공공용 긴급 차량 가운데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 1,2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수요 조사를 마친 강원도는 소방차 483대와 청소차 411대, 제설차 243대 등 강원도와 18개 시군 공공용 긴급 차량 1,254대가 현재 요소수가 필요하다며 수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현황을 환경부에 보내 정부 확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긴급 차량부터 나눠줄 예정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요소수 대란에 대비해 제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 점검과 단속에 나섰습니다. 원주환경청은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른 매점 매석과 불법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해 관내 판매처 26곳과 제조사 3곳, 주유소와 대형마트 등 100곳을 돌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8일부터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가 시행된 만큼 경찰과 국세청 등과의 합동 점검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하는 강원선과 동해선 등 강원도에서 9개 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과 속초를 잇는 강원선과 강릉과 제진을 잇는 동해선의 경우 일부 구간에 대해 올해 공사에 착수하고 2027년에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여주 원주 간 철도는 2026년 개통 예정이며 포항 삼척철도와 포항 동해 전철화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철원 백마고지와 군사 분계선을 잇는 경원선은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5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수능 시험일을 일주일 앞둔 오는 11일, 내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안전한 수능 시험 관리를 위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확진자는 지정된 병원 2곳에서 자가격리자는 7개 시험지구에 설치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능 전날인 17일과 수능 당일 새벽 자가격리나 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와 도교육청 수능 종합 상황실에 알려야 응시할 수 있는 시험 장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 상한 가격보다 낮아 학부모 부담금이 일부 발생했던 교복비 지원 단가가 내년 신입생부터는 인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어제 강원도 각 시군과 함께 교복비 지원 단가를 내년 신입생부터 기존 30만 원에서 31만 2천 원으로 12,00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 품목을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로 한정했던 것을 개별 학교 수요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 관리 수면을 추가로 지정합니다. 강릉과 고성, 양양 등 3개 시군, 해역 7곳을 선정해 바다숲과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은 어선이나 어구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는 강릉 영진과 동해 묵호, 고성 공연진 등 5개 해역 389헥타르가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알리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오늘 19일부터 이틀 동안 춘천시청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한마당 축제에서는 40개 사회적 경제기업과 지역의 공예 작가 20개 팀이 참가해 프리마켓과 움직이는 조각상 공연, 시민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홍보관에서는 사회적 경제 퀴즈와 스탬프 투어 등으로 춘천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개념을 춘천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9번째 강릉 문화제 야행이 오는 11일부터 사흘 동안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서 열립니다. 강릉시와 강릉문화원이 주최하는 이번 야행은 위드 코로나 이후 강릉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행사로 강릉 대도호부사 부임 행차 퍼레이드와 500대 드론이 선보이는 야간 드론쇼 등 8색 32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행사장 밀집도 완화를 위해 동시 체류 인원은 5,000명 내외로 제한되며 사전에 선착순으로 배부된 초대권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가 수소에너지 연계형 타운하우스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수소시범도시 사업 공모에 수소 R&D 특화도시로 선정돼 추진 중인 삼척 수소에너지 연계형 타운하우스 실증단지는 국비 166억 원 등 299억 원이 투입돼 2023년 말까지 삼척체육관 인근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